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요즘 중국이 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이 중국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자, 요즘 식당에 가면 가격이 미쳐 돌아가요. 15,000원짜리 냉면에 계란 반쪽이 안 들어간다고 미친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지내 벚꽃놀이 할 땐가 거기 놀러 갔던 사람이 삼겹살 한 20점에 35,000원인가 결제했다고 그렇게 또 올린 것도 있어요. 그건 약까지요. 그래서 식당의 가격도 좀 미쳐 돌아간다.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요. 자, 여러분 안젤라 베이비 아시죠? 중국에 아주 귀엽게 생긴 영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최근에 이름을 양잉으로 바꿨답니다. 왜? 중국의 미디어, 영화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광전총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거기서 외국어로 된 이름을 쓰는 연예인은 등장 안 시킨다. 그러니까 마치 중국인이면서 외국인 같은 이름을 쓰는 자들은 다 원래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안젤라 베이비가 양잉이라는 중국 이름으로 바꾸었고, 파워 블로거 하다가 배우를 하는 리자치라는 배우도 예명인 리무양쩌가 양쩌라는 말이 일본식 이름 요크, 그래서 요꼬라고 하는 이름을 연상시킨다 해서 양쩌라는 이름을 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정부 방침에 고분고분한 중국에서도 이건 너무 심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름 정도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규제가 왜 필요하냐고 수만 건씩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게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반세계화 열풍의 하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 영문 이름조차도 영어식 표현 대신에 중국어로 읽었을 때 소리나는 방식으로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외국어 에어포트 공항이라고 하면 될 거를 그걸 지창이라는 중국식 소리나는 발음대로 적고 있는, 한마디로 신민족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영어 교육이 중국의 지금 교육 과정에서 밀려나고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과 과정에서 외국산 교재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이 이유가 학부모 부담을 과중시킨다. 시진핑 집권 3기를 이제 10월 달인가 시작하면서 그 전에 반세계화를 국가가 나서서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일고 있는 이런 반세계화 흐름은 시진핑이 내세우는 공동부유, 같이 잘 사자 하는 것과 연계되면서 과거 중국이 쇠국으로 나라를 지켰지 개방해서 해외에 다 먹혔다.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해외 문물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출국까지도 제한하고 중병 치료 및 간호, 원자재 확보 등 당국이 인정한 사유만 출국 허가를 내주고, 인터넷도 지금 인터넷에 방화벽을 설치해서 외국 콘텐츠를 철저히 심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외에도 이런 신세국 정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 눈치 보던 애플, 구글도 탈중국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5과 또 픽셀 7 등 일부가 인도 베트남 공장으로 옮겨서 생산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던 걸 해외에 나가서 생산하는 게 처음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게임기, 아마존 TV도 다 이전해 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이런 신세국 정책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또 보면 경제 규모 3위의 선전과 6위의 청두 등 대도시를 코로나를 핑계로 봉쇄하면서 제2의 상하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 3년임 확정까지 무조건 방역 통제한다. 그래서 전수검사 해보고 나오면 또 더 통제를 연장할 것이다. 강압적인 국가 주도 형태 때문에 자본 유출, 공장의 전부 해외로의 비신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올해 5%대 성장을 하겠다 했지만 그거는 벌써 물 건너갔다. 중국 경제가 최근에 주요 악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과 폭염,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상하이 그리고 봉쇄 여파, 공동부유를 내걸고 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며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고 미중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일상에서도 아까 말한 안젤라 베이비 사건처럼 나오고 있는데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한 애니메이션 축제에서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 한 여성이 그 기모노 입고 사진 찍었다가 경찰에 구금되어 신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지난 8월 10일에 일본 술집 식당이 가득한 소주 거리에서 간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 일본 만화 썸머타임 랜드 주인공을 코스프레해서 금발에다가 기모노 입고 있다가 체포됐는데 웨이보에 체포된 내용을 상세하게 게시를 했는데 검열로 9천만 건 조회 이후에 삭제됐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반일 감정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며 한국 좌파와 비슷하지요. 기모노를 입는 것까지도 간섭하고 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 반일 불매운동 이런 것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게 딱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 중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중국인의 반일 감정을 정부가 이렇게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 문화 팬들이 중국에 상당히 있었는데 이제 이들에게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경찰은 왜 고함을 지르느냐라고 침착하게 여성이 말을 하니까 말다툼을 하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혐의라고 정치사범들 체포할 때 쓰는 이야기를 이 여성이 기모노 입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5시간 경찰 신문 받고 휴대전화 검색되고 사진 삭제되고 기모노 압수되고 겪은 일을 인터넷에 올리지 마라 하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경찰은 내가 한 일이 잘못이라고 말했고 나는 무력감을 느낀다. 나는 일본 문화, 유럽 문화를 좋아하는 만큼 중국 전통 문화도 좋아한다. 다 문화주의자다.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잘못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입거나 말할 자유도 없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다수가요, 기모노 입은 이 여성을 비난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 더 많은 네티즌들이 당신은 중국인으로서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위로했다는 겁니다. 경찰의 모든 일식집을 차라리 폐쇄해라.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점점 미쳐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 함부로 비판했다가 행방불명 투옥에 이어 사임까지 하고 있어요. 완다 그룹의 회장 외아들 왕스충이 지난달 29일 이사직에 물러났어요. 최고 재벌 회장 아들이요. 그런데 이 완다 그룹은 중국의 종합부동산 개발 회사이자 영화체인 엔터테인먼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외아들 왕스충이 후계자로 거론되었는데 근데 이 왕스충은 다소 철부지 같은 은행도 하면서 항상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재밌는 셀럽으로 묘사가 됐는데 왕스충이 그만두게 된 이유가 중국 방역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봉쇄를 갖다가 심하게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중국 정부가 전통약품 레나칭원이라는 약을 집집마다 돌리는 게 이게 필요한 일인가. 이러면서 격리 중에 있었던 강압적인 코로나 정책을 비판했다가 SNS 글들이 삭제되고 사회적 제재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2020년 코로나 관련해서 시진핑을 비판했던 칭화대 법대 교수 시장눈이 황 대표 방송에서도 언급된 인물입니다. 해고됐지요, 학교에서요. 또 부동산 재벌 런처층이 2020년 3월에 행방불명이 됐는데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언론 통제가 코로나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18년 받고 투옥 중인데 뇌물수수, 공적 자금 남용, 권력 남용 등입니다. 자, 중국이 웃기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디지털 전체주의로 전 인민을 감시해라 해서 최첨단 장비를 통해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대중들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 공안 엑스포에 관람객들이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체포당하는 이런 과정들을 시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태어나고 있는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거대한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감시 사회를 만들어서 너희는 지금 감시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정보 디지털 혁명의 모든 성과는 국민에 대한 감시로 모아지고 있어서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그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만 다 골라서 처벌하면 누구나 걸려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감시 시스템 천망이라는 것은요, 텐망이라고 중국어로서 발음을 하죠. 그래서 하늘의 건물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 천망이라는 거물을 이용해서 해외로 도피한 인사들까지 낱낱이 색출해서 본국으로 소환하고 있고 거대한 중국의 디지털망을 전부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감시 카메라가 7억 7천만 개인데 그중에 4억 1,580만 개, 절반보다 훨씬 많은 CCTV가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이런 중국식 감시 체계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독재 정권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참 나라 꼬라지 잘 돼가고 있어요. 자, 시진핑은 중화민국을 표기했던 대만 선적까지도 다 중국 내부에서 압류해서 태워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화민국이라는 건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기 전에 신해 혁명 이후에 소문의 중화민국이라는 것이 중국에 공식적으로 첫 민주공화국으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온 책까지도 다 압류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신세국 정책으로 가고 거세지는 반세계화를 조장하면서 민족주의화 되어가고 세국어로 나라를 지켰다고 하고 또 정권에 어긋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하고 심지어 기업까지도 전부 통제합니다. 불과 3년 만에 홍콩 민주화 탄압 이후 이제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인간 통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시진핑이라는 사람 하나가 3년임에서 황제 같은 위치에 오르려고 전 중국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의 디저트. 중국은 다시 시황제, 진시황제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중국은 다시 홍위병, 문화혁명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